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7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금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참, 정치 시기가 저릅니다. 정치 시기가 저름과 동시에 상당히 국가적 혼돈이 상당히 지속될 것 같아. 그런 생각입니다.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때는 최후의 뭔가 방법, 결단, 그리고 모든 수단이 동원되고 난 뒤에 하는 게 저렇게 최후의 수단을 쓰는 것인데, 하여튼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만약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난 뒤에 그 병력이 다른 데도 안 가고 선관위 가고 6시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되었고 본인이 해제를 선포했다. 그러면 선관위만이라도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상실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제 국회의원 탄핵 절차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거취를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본인 스스로의 거취를 본인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야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참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왜 탄핵 아니면 하야의 길, 이 두 가지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왜 그렇게 정치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재명을 비롯한 전 언론들을 보면은 거의 하이에나들, 이 굶주림에 지금 시달려 있는 하이에나 떼처럼 물고 떴습니다. 언론들 한 군데 어디 한 군데 정상 언론이 없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조목조목 나열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따지고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대통령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과했다든가 이렇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자료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굶주림 광기에 지금 깃들어 있는 하이에나 떼들 같습니다. 이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시민들도 하이에나 떼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는 이때다 해갖고 물어뜯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물어뜯길 사람들이 있는데 마지막 물어뜯길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였습니다. 이런 일을 항상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언젠가 대통령에게 물러나면은 그렇게 되리라 생각했는데 권한을 갖고도 그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사태까지 만들어버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이 조사받으러 갔다가 긴급 체포돼서 동부구치소로 이감이 돼서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공대 국방부 차관도 그렇고 전 군 장성 그리고 군인들이 이게 이래갖고 김정은에 내려왔을 때 과연 전쟁 수행 능력이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유약하고, 그리고 이런 국면에서는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 같은 거 하고 기자회견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인들은 침묵하고 있어야 돼요. 침묵하고. 그런데 김병주 따라서 유튜브 나가서 눈물 흘리면서 인터뷰하는 대담하는 그런 특전사 살인관인가 하여튼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한심 낙감물어야 됩니다. 한심 낙감. 국가가 총체적으로 한심 낙감물어야 됩니다. 민주당은 다른 말로 할 필요 없이 굶주림 광기에 찌들어 있는 하이에나 떼, 정상적인 인간들은 하나도 없고, 국민의힘당은 거기에 기겁을 먹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쫓기는 그런 염소떼 같아. 염소떼, 양떼. 떨면서 하이에나에 쫓기면서 떨면서 질질 오줌을 지리는 그런 염소떼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 국민을 극복해 나가고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총구를 우리 내부에 돌려서는 안 되고 총구를 이재명, 조국, 그리고 언론, 광기에 좀 찌들어서 이성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돌리면서 이 시간을, 국민을 전환할 시간을 벌여야 돼요. 우리끼리 맨날 싸우고 한동훈 나쁜 놈이다 싸우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얻은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얻은 것은 대통령 식물 대통령 된 것밖에 지금 결과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나쁜 놈 물러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우리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총구를 이재명과 조국, 황운하, 송영길 등등 천하의 자유민주주의 법치 질서를 파괴시킨 그런 인간들에게 총구를 돌려서 싸워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상으로 나쁜 짓 하고 도둑질 한 놈들이 이재명과 바로 그들 아닙니까? 그들과 총구를 돌려서 하망을 구성해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늘 우리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제일 지금 죽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흩어져서 싸우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한동훈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한동훈이 처세하는 걸 보면 화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총구 한동훈의 에너지마저도 몰아서 이재명을 상대로, 조국을 상대로, 그리고 전 광기에 빠져있는 언론을 상대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전국은 안정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원로들이 나서서 대통령에게도, 국민의힘당 정치인들에게도,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국가 앞날과 우리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서 이성까지 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원로들이 나서야 됩니다. 지금 잘못된 무리수를 계속 두면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파국의 끝은 광기의 준동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여의도는 거의 해방구였습니다. 진짜 해방구였습니다. 법이 하나도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앞 주요 간선도로 앞 국회 앞에는 집회를 못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도로가 다 봉쇄가 됐습니다. 여의도 주변의 모든 식당들, 커피숍 할 것 없이 다 재료가 바닥나서 장사를 못할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지하철 역사라고 하는 역사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고 지하철 역사 안에서도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구호가 난무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난 토요일 날 여의도는 진짜 광기의 해방구였고 그 인원은 전국적으로 총출동해서 그 인원이 진짜 한 30만 40만이 됐어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님을 지난 토요일 날 보여줬습니다. 법치국가이면은 탄핵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되면은 그 끝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이라는 자가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끝남을 선포도 안 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전체 회의를 해서 김건희 특검하고 나가는데 민주당 보좌관이라고 하는 자들이 길을 막고 문을 막고 국회의원들을 못 나가게 만드는 등등 광기가 그냥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 잘못 가고 있는 언론들에게 경고합니다. 시민들이 그동안은 태극기만 던들고 길거리에서 외치기만 외쳤는데 이런 일, 법치가 붕괴되면 만인의 투쟁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역사의 진리고 순리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민들이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바로 잘못 가고 있는 권력을 향해서 대적할 날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아픈 상처의 역사가 또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자중하고 자제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탄핵의 절차를 밟아서 가는 방법, 하나는 하야하는 방법. 아니면은 대통령이 지금 비상계엄을 왜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에게 상세하게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비상계엄 선택했던 이유를 설명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그것을 납득할 수 있으면은 대통령은 다시 한번 대통령 권한을 저는 유지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늦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정치를 지금이라도 통치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그랬는데 역시 말다운 말, 참된 말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달이 안 돼. 주변에 간신배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뭔가가 있는지 하여튼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세월은 참으로 암담했다.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밖에는 많은 충신들이 있었고 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밖에 더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통령이 만나보지도 않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누굴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 반 동안. 지금이라도 용산의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가다듬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국민의힘당 시도지사들이 지난번에 올라와서 합동 기자회견을 했듯이 지금 국민의힘당 정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광역시도의원들 배치 달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말을 해야 됩니다. 당원들 뭔가 말을 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잘못 가고 있는 언론을 향해서 질타해야 되고 대통령이 이만큼 뭔가 자신의 가오를 얘기했으면은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절제를 못하고 한다면은 국민의힘당 당원들도 민주당처럼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지도 아니하고 민주당이 그 많은 날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외칠 때 국민의힘당은 다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면서 침묵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해도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쟁 하나 많아집니다. 훈련하지 않은 군대는 실전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국민의힘당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당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하야를 한다든가 탄핵이 된다면 국민의힘당은 해산해야 합니다. 해산. 그래서 새로운 시민사회 전체가 자기 대통령 후보를 뽑아서 그 사람으로 국정을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진을 짜야 됩니다. 국민의힘당에게 맡겨갖고는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혼자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우리가 한동훈의 정치력도 다 구경했습니다. 이제 검사들의 경험을 갖고 이 하얀의 때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기가 찹니다. 이재명, 조국 같은 문재인 이런 인간들을 정권 초기에 통치 행위의 잘못 그리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입건 조치했다. 수사가 특수본을 범죄 수사단을 구축해갖고 최대의 수사력을 지금 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도 정의가 없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 책임입니다. 본인이 대통령 되면서 검찰을 자기의 편으로, 자기의 사람으로, 자기의 정부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을 임명하지 못한 책임이 지금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여튼 사태가 이래 되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랬던 많은 국민들이 지금 더욱더 가슴 아파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또 이 한겨울 태극기를 들고 길바닥을 헤매야 되는 이 상황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가 11일, 또 14 토요일 날 또 탄핵을 또 진행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인원을 동원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 휴일이니까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국회를 압박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당은 그 무리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히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탄핵 부결 당론 정하면서 정치 훈련 해내듯이 정치적으로 훈련 잘하면서 극복 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맷집을 길러서 곧 있을 대선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저 민주당 인간들 반드시 심판받게 해야 됩니다. 또다시 헌정을 중단시키고 또다시 대선을 치르고 하면은 국가적 혼돈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경제적 피해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민주당은 그런 경제적 손실 같은 거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오직 권력만 잡으면 된다. 이 생각밖에 없는 권력에 미친 정치 광인들입니다. 이제 국민이 결단해야 된다. 이제 국민이 어병을 일으키고 국민이 혁명을 해야 된다.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된다. 그래서 여의도의 광기를 잠재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젯밤에는 종창아재가 또 추운 밤 잘 지켰습니다. 우리 송아재 변함없이 아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경님을 비롯한 스파이 파워 각신이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